우리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이제 자사몰에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이제 판매를 할 적에 이제 지역 기반 추천 해시태그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무슨 지역의 미용실, 무슨 지역의 네일 관련된 해시태그, 무슨 지역의 필라테스 관련된 해시태그, 그다음에 이제 무슨 지역의 애견 관련된 해시태그,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슨 지역의 헤어 디자이너 관련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을 모두 팔로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 다음에 그 헤어 디자이너, 그러니까 그 지역, 예를 들어 특정 무슨 지역의 헤어 디자이너 관련된 이런 분들은 프로필란에 무슨 지역의 어디 샵의 무슨 디자이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팔로우 한 다음에 그분 계정에 들어가서 그분을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쭉 보시면 지역 기반에 대한 어떤 이런 디자이너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팔로우하고 있는 그 지역 기반의 여성분들을 모두 팔로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미용실 관련된 지역 기반 해시태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역 기반의 네일 아트 관련된 해시태그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역 기반의 필라테스 관련된 해시태그가 중요하고, 네 번째는 애견, 그러니까 지역의 애견 관련된 뭐 샵이라든지 애견 미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해시태그를 팔로우를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지역의 헤어 디자이너 관련된 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분들을 모두 팔로우 하신 다음에 그분들을 팔로우하는 또 다른 그 지역 기반의 여성분들이나 어떤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팔로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내가 모르는 지역에 해당 그 지역의 전용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 자사몰을 만들고 그 자사몰에 트래픽을 일으키고 또 어떤 쇼핑몰 결제뿐만이 아니더라도 지역 기반의 어떤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쨌든 처음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건데, 이제 미용실, 네일아트, 그다음 필라테스, 애견, 그다음에 지역 어쨌든 헤어 관련 디자이너 요분들을 모두 팔로우 하신 다음에 이분들을 추종하는 이런 지역 기반의 팔로워 이분들을 여성분들 위주로 팔로우를 하신다면 인스타그램 내에서 쉽게 트래픽을 만들 수가 있고 그분들을 자사몰로 유입시킬 수도 있고 어떤 인스타그램 계정 내에서 이런 자사몰 제품들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역 기반 추천 해시태그 이런 해시태그를 팔로우하고 지역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팔로우하다 보면 지역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자사몰 제품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지역 기반 추천 해시태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절약 관련된 어떤 채널이 굉장히 유익한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 이름은 똑제 TV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계부라든지 어떤 돈 관리라든지 이런 개념이 잡히지 않은 분들은 요 똑제 TV라는 요 채널에 대한 그 컨텐츠를 한번 처음부터 시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내용이 유익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들 때는 자신감을 되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작은 성공을 쌓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되찾을 때는 뭔가 커다란 성공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작게 도전해보고 그 도전한 것들로 인해서 작은 성공을 쌓아 올려보고 그런 것들로 이제 성취감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런 영상물을 제작할 때 노이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잡음이 들릴 때도 있는데 그걸 이제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어도비 팟캐스트에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예를 들어 주변에 이렇게 소음이 많이 심하게 있어도 이 어도비 팟캐스트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울거나 아니면 이제 강아지가 짖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이럴 때에도 이런 녹음하는 거에 다른 잡음들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도비 팟캐스트의 노이즈 캔슬링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이 AI 시대에서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써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사이트 이런 것들 중에 AI 관련된 건데 미드저니, 그 다음에 이제 달리, 스테이블리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라는 게 뭐 거창할 필요도 없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의 일상 그 틈틈이 이거 괜찮겠다 싶은 영상들을 이제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 보시고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카페에서 카페라떼나 이런 거를 먹을 때 최근에 제가 이제 커피 머신기를 하나 산 게 있는데 구매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멸균 우유거든요. 이것도 있고 이게 이제 200ml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2박스씩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집에서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시럽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카페라떼 이런 거를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을 때는 이제 큰 시럽을 샀었는데 그 큰 시럽에 이렇게 펌프를 연결해서 쓰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그거는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사용했을 때부터 이 펌프 그게 이런 그 시럽의 그 당 성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딱딱하게 굳고 누르다 보면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옆으로 샌다거나 하여튼 그 펌프가 망가지거나 이 청소나 관리 이런 게 조금 용이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그 잼같이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이렇게 작은 용기에 개별 그 시럽이 일회용 시럽처럼 이렇게 해서 한 요만한 박스로 나오거든요. 그게 한 8,000 얼마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카페라떼 같은 걸 이런 거 만들어 먹을 때 이런 멸균 우유가 사실 200ml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카페 같은 데에서 이렇게 카페라떼 이런 거를 사 먹은 걸 보면 이렇게 전자적으로를 대고 그 위에 일회용 컵을 놓고 그 그람수를 재면서 한 요 정도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다 얼음이고. 근데 하여튼 집에서 뭐 이런 200ml짜리 이런 우유로 좀 그 에스프레소처럼 기계로 내린 다음에 이제 얼음을 넣고 요런 이제 멸균 우유를 넣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럽, 일회용 시럽 그걸 이렇게 딱 넣으면 카페에서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퀄리티의 카페라떼가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 원두도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사용되는 그 커클랜드라는 거를 코스트코에서 구매하면 이 원두 그 홀빈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 가격은 예를 들어 저가 커피를 사 먹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데 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먹게 되면은 그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 중고마켓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큰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고 이럴 때는 그 용달에 숨고라는 그 어플도 있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용달 좀 큰 화물이나 이런 것들은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좀 부피가 크다, 예를 들어 이런 소파다, 뭐 침대다 이런 것들도 숨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적도 좀 굉장히 큰 제품도 타 지역을 구매하는 거라도 이런 식으로 용달도 숨고라는 어플로 견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베트남 언어나 또 이런 언어들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이제 역사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시청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팝스 키즈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팝스 키즈.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도라에몽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재미있는 만화 그 소재에 대한 컨텐츠를 베트남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채널 이름이 팝스 키즈인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무자막 시청이라든지 어떤 그런 컨텐츠를 시청함으로써 외국어 같은 경우 배우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하여튼 이제 어떤 경제 관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가 소비가 좀 절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똑제 TV라고 있어요. 똑제 TV. 제가 이제 베트남 가기 전에 요 똑제 TV라는 거를 시청을 했거든요.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근데 채널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아요. 그래서 똑제 TV라는 요 컨텐츠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실 불경기긴 한데 뭔가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노상이다. 최근에 틱톡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트럭에서 뭔가를 떼어다가 판매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순수익 이런 이야기도 그런 컨텐츠를 제가 쇼츠로 시청을 했는데 그분도 나이가 조금 되셨는데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장사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옆에 동네로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좀 근교에 가까운 동네 이런 식으로 가서 뭔가 판매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소싱처, 뭐 도매처, 국내도 있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것들도 안다면 베트남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냥 QR코드 종이 하나 인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노상이지만 앞에다 딱 놓고 뭔가 제품을 판매하고 뭐 과일도 팔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QR코드나 아니면 예를 들어 명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좌번호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러잖아요. 뭐 거기도 QR코드가 있고 이러지만 그래서 뭔가 한번 이게 되겠나 싶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하고 판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는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제가 보니까 저희 이제 아이 거를 어떤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니까 새 제품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제품들을 쭉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뭐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문의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집에 있다 스케줄이 된다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그 다음 주에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집 앞에 딱 내놓고 이제 비대면 뭔가 거래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보통 유아 제품, 유아 관련된 제품은 그런 식으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쁜 옷이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는 뭐 망했다고 하는데 그 업체 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품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서 사람들이 컨택해오는 거는 스케줄을 그 다음 주나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산다고 했으니까 제품을 중국에서 시켜놓고 오면 어차피 4일 5일이면 오니까 예를 들어 옷 같은 경우 뭐 기계류는 하자도 있고 또 뭐 검수 해야 되는 것도 있고 2주 이상이 걸리고 이러지만 그런 옷 같은 경우는 뭐 새 제품 이런 것들은 4일 5일이면 빠르게 받아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최근에는 제가 그 이코노미쿠스인가 그 제품에 이게 이제 제 아이패드를 원래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거를 거치대를 좀 찾다가 굉장히 좋은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게 좀 무겁고 이건데 이코노미쿠스에서 나온 이 거치대 제품이거든요. 이게 제일 큰 제 아이패드 사이즈도 커버가 되고 길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길고 근데 이게 좋은 점이 거치대긴 한데 그 관절 부분이 철제 이런 거라 이렇게 딱 누르면 제어가 굉장히 쉽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무게 뭐 지지층도 있고 이게 거치대를 사용하다 보면 단점이 제 아이패드가 좀 크다 보니까 이거를 거치대에 딱 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 이코노미쿠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하부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두껍고 그래서 이 큰 아이패드를 요 태블릿이 그 거치대에 이렇게 해서 쉽게 딱 이런 식으로 탈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놓으면 고정이 제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품 한번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뭐 유익하거나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부지런히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거창한 거, 대단한 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판매하겠다가 아니라 뭔가 작은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그런 성취감, 작은 것들에 대한 성공을 쌓아 올리면서 성취감을 계속 한번 쌓아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뭐라도 시도해보는 게 좋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걸 이제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어도비 팟캐스트에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예를 들어 주변에 이렇게 소음이 많이 심하게 있어도 이 어도비 팟캐스트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아이가 울거나 아니면 이제 강아지가 짖거나 뭐 청소기를 돌리거나 이럴 때에도 이런 녹음하는 거에 다른 자본들이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도비 팟캐스트의 노이즈 캔슬링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이 AI 시대에서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써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사이트 이런 것들 중에 AI 관련된 건데 미드저니 그다음에 이제 달리, 스테이블리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컨텐츠라는 게 뭐 거창할 필요도 없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이제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들의 일상 그 틈틈이 이거 괜찮겠다 싶은 영상들을 이제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보시고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카페에서 카페라떼나 이런 거를 먹을 때 최근에 제가 이제 커피 머신기를 하나 산 게 있는데 구매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멸균 우유거든요. 이것도 있고 이게 이제 200ml짜리인데 이거를 이제 2박스씩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산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집에서 이런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시럽이 예전에는 제가 이제 카페라떼 이런 거를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을 때는 이제 큰 시럽을 샀었는데 그 큰 시럽에 이렇게 펌프를 연결해서 쓰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뭐냐면 그거는 이렇게 한 절반 정도 사용했을 때부터 이 펌프 그게 이런 그 시럽의 그 당 성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딱딱하게 굳고 누르다 보면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옆으로 샌다거나 하여튼 그 펌프가 망가지거나 이 청소나 관리 이런 게 조금 용이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요즘에는 그 잼같이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 이렇게 작은 용기에 개별 그 시럽이 일회용 시럽처럼 이렇게 해서 한 요만한 박스로 나오거든요. 그게 한 8천 얼마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카페라떼 같은 걸 이런 거 만들어 먹을 때 이런 멸균 우유가 사실 200ml도 들어가잖아요. 그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카페라떼 이런 걸 사 먹은 걸 보면 이렇게 전자적으로 되고 그 위에 일회용 컵을 넣고 그 그람수를 재면서 한 요 정도 들어가거든요. 나머지는 다 얼음이고. 근데 하여튼 집에서 뭐 이런 200ml짜리 이런 우유로 좀 그 에스프레소처럼 기계로 내린 다음에 이제 얼음을 넣고 요런 이제 멸균 우유를 넣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럽 일회용 시럽 그걸 이렇게 딱 넣으면 카페에서 만드는 것처럼 똑같은 퀄리티의 카페라떼가 되어져요. 그래서 실제 원두도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사용되는 그 커클랜드라는 거를 코스트코에서 구매하면 이 원두 그 홀딩 자체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 가격은 예를 들어 저가 커피를 사 먹는 비용보다 훨씬 낮은데 집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먹게 되면은 그 퀄리티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예를 들어 중고마켓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큰 어떤 제품들을 구매하고 이럴 때는 그 용달에 숨고라는 그 어플도 있고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용달에 좀 큰 화물이나 이런 것들은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좀 부피가 크다. 예를 들어 이런 소파다, 뭐 침대다 이런 것들도 숨고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견적도 좀 굉장히 큰 제품도 타 지역을 구매하는 거라도 이런 식으로 용달도 숨고라는 어플로 견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 안내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베트남 언어나 또 이런 언어들을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역사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시청했는데 그것보다는 이 팝스 키즈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팝스 키즈.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도라에몽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애니메이션을 그러니까 재미있는 만화 그 소재에 대한 컨텐츠를 베트남 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채널 이름이 팝스 키즈인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무자막 시청이라든지 어떤 그런 컨텐츠를 시청함으로써 외국어 같은 경우 배우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하여튼 이제 어떤 경제 관련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가 소비가 좀 절제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똑제 TV라고 있어요. 똑제 TV. 제가 이제 베트남 가기 전에 요 똑제 TV라는 거를 시청을 했거든요. 이제 버스를 기다리면서. 근데 채널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아요. 그래서 똑제 TV라는 요 컨텐츠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사실 불경기긴 한데 뭔가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노상이다. 최근에 틱톡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트럭에서 뭔가를 떼어다가 판매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순수익 이런 이야기도 그런 컨텐츠를 제가 쇼츠로 시청을 했는데 그분도 나이가 조금 되셨는데 순수익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우리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 장사하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뭐 옆에 동네로 간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좀 근교에 가까운 동네 이런 식으로 가서 뭔가 판매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내가 소싱처, 뭐 도매처, 국내도 있고 또 해외에서 이렇게 사는 이런 것들도 안다면 베트남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냥 QR코드 종이 하나 인쇄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노상이지만 앞에다 딱 놓고 뭔가 제품을 판매하고 뭐 과일도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QR코드나 아니면 예를 들어 명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좌번호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이러잖아요. 뭐 거기도 QR코드가 있고 이러지만 그래서 뭔가 한번 이게 되겠나 싶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구매하고 판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최근에는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제가 보니까 저희 이제 아이 거를 어떤 옷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다 보니까 새 제품인데 이분이 중국에서 제품들을 쭉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고 뭐 저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문의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제가 집에 있다 스케줄이 된다 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놓고 그 다음 주에 제품을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집 앞에 딱 내놓고 이제 비대면 뭔가 거래를 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시고요. 보통 유아 제품, 유아 관련된 제품은 그런 식으로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쁜 옷이나 뭐 이렇게 해서 뭐 자기는 뭐 망했다고 하는데 그 업체 망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품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서 사람들이 컨택해오는 거는 스케줄 그 다음 주나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산다고 했으니까